전당대회 어떤 이 워낙 격렬했으니까 너는 반명이야. 왜 그 대통령을 끌어들였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너는 반명이야라고 했을 때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 물론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고 취재해온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유시민 작가가 말을 한다고 해서 최광욱이 말을 한다고 해서 넌 그런 말 하지도 말아야 돼. 넌 무조건 그래서 반명인 거야. 반 이재명이야. 그러면은 저는 그냥 말을 안 하느니 그냥 반명을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반명 선언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몰아가면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너 그러니까 반명 소리 안 들으려면 입을 닫고 있어라고 하면은 제가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최강욱이 입을 닫고 있겠어? 조수진이 입을 닫고 있겠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풀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풀어내셔야 될 문제인데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지금 넘어섰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풀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 저는 약간 지금 의문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그런 뭐 평론가든 언론 지형이든을 부추겼다고까지는 그렇지만 그냥 놔뒀던 것에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전당대회냐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총선 이후에 어떠한 뭐 이 진짜 뭐 구조적 다수를 바라보는 어떠한 구조적인 목적이 거기까지가 시기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그러한 여론들 반대 여론을 누르고 비판 세력으로 몰고 반명이라고 해서 잠재우는 것들이 이 작업이 계속 필요하냐. 저는 사실은 거기에 달렸을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 뭐 말 나왔던 그 개헌 뭐 이런 것까지 다 구조적 다수를 통한 정계 개편 이런 것까지 지금 쭉 연결이 되는 그 진행 선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인가? 그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작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뉴 이재명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맞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을 놔두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까지의 당을 어떻게든 당정 관계를 정립을 해서 빠른 속도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당권을 쥐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중단하겠죠. 중단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뒤에도 뭔가 이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궁금해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나. 없던 현상이 생겼으니까. 지지자들이 이미 개헌을 통해서 뭐 심지어 내각제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그냥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걱정돼요. 그게. 그런 말을 예전에 하면은 우리 진영 내에서 당신 정신 나갔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텐데 지금은 상당 부분들이 나 설마 했는데 진짜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각각의 분석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코어 지지층이 흔들려서 빠지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중도층이 지금 정책 실패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서서 빠지는 거다. 두 가지 대립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분석하는 것도. 근데 중도층이 돌아서서 빠지는 문제를 회복하려면 그러니까 정책적인 성과를 내서 다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부동산 같은 거는 시간이 걸릴 문제고 그러면은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일을 옹호하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할 적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당신이 마음을 모아줘야 돼. 이렇게 할 때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그 설명을 해줄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나는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은 다른 흑심 없이 진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해야지 이게 확신 있게 전달이 되는 건데 그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아니 그럼 그 부분이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 김태호하고 이제 골프 치면서 이제 개헌 논의했다고 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분권은 대통령제 뭐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내각제니 뭐 이원 집정제니 뭐 이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X에 그 해명글은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거 잘못된 이해다라고 저렇게 마지막에 올렸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어쨌든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들 필요성 저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좀 약간 좀 의외라서 그런 거고. 그런데 어쨌든 쭉 길게 X글을 저렇게 올렸는데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진짜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걸 알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예 워낙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걸 아예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걸까 그러면? 그러니까 언론에서 익명의 민주당 의원들 이름을 빌려가지고 아니 그 당연한 거를 굳이 언급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던데 당연한 거면 빨리 얘기를 해서 잘라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저도 동의하고요. 당연히 언급을 하면은 불씨가 가라앉을 텐데 언급이 없는 게 좀 의아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 논의를 쭉 이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먼데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동력으로 쓸 때쯤에 나의 연임하고는 아무 상관없. 난 그런 개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함으로 해서 대통령이 그걸 하나의 카드로 쓰려고 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해석하는 사람들도 지금 다들 있더라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진짜 동력이 되는 국민들이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하는데 지금 그걸 지금 해결을 밝힌다고 해서 뭐 그게 동력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헌법 규정상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개헌을 했다가는 그 개헌이 그러면은 그 효력이 있느냐도 문제가 되고 이거는 사실은 저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긴 글을 개헌에 대해서 쓸 때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헌법학자들 중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개헌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개헌을 하면 된다. 그리고 헌재에다가 판단을 맡기면 된다. 그러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물론 국민적인 저항이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그렇죠. 마지막에 국민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과연 되겠나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실은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5시 이재석하고도 잠깐 좀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 대통령이 말을 안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엑셀 길게 글을 쓰면서 가장 궁금한 건 그건데 그리고 그게 가장 확실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건데 왜 말을 안 할까? 미스테리입니다. 걱정이네요. 아니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니까 진짜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만약 대통령도 그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